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수특교재 288페이지에 있는 윤동 선생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작품이니, 예, 이 작품 보도록 해보자. 자, 뭐,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죠? 작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윤동주 같은 인물은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1940년대에, 그죠? 예. 1940년대에, 그죠? 예. 우리나라의 시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1930년대 시그룹을 가지고 세 그룹 봤잖아요. 그죠? 순수지파가 있었고, 주지주의 시계열이 있었고, 성인파가 있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1940년대 오게 되면, 그죠? 예. 실제로 이제 바로 저항파가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된다고요? 아, 여러분들 아마, 박목월, 그죠? 예. 그 다음에, 박목월, 모골이 형님, 그죠? 예. 두진이 형님,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다.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지훈이 형님, 그죠? 예. 요 세 명이 이제 1946년에, 그죠? 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시집을 내죠. 그때 시집 이름이 바로 청록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청록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니?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항파 시인에 대한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서 1940년대 저항파 시인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육사 선생과 그 다음에 윤동주 선생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뭐 이육사 선생은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까지 했기 때문에 그죠? 그의 시에서는 우리가 뭐 저항시다, 저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낸다, 조국광복에 대한 어떤 희망, 조국광복에 대한 어떤 염원이 드러난다.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그런데 윤동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저항파라고 얘기할까, 그죠? 예. 윤동주 선생 우리 일본에 유학했어 안 했어요? 유학했어요, 그죠? 예. 그런 그가 왜 저항파 시인에 들어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윤동주 선생 앞에다가, 그죠? 예, 수식어 하나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이때 수식어는 제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비평가들이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윤동주 선생 앞에는 어떤 것을 갖다 붙이냐면은, 부끄러움에, 그죠? 예, 부끄러움에, 뭐 한다고요? 시인이다라는 수식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부끄러움의 시인이다라는 수식을 갖다 붙이냐 한다 그러면 윤동주 선생은 그의 시의 대부분에다가 뭘 갖다 넣냐면 부끄럽다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예, 흔히 말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의 어떤 시집의 제일 첫 번째인 서시에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윤동주 선생의 자화상 같은 작품에도 보게 되면 어떤다고요? 부끄러운 얼굴이 그 우물 안에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라는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윤동주 선생은, 그죠? 예,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말을, 그죠? 어디에다가? 바로 그의 시에다가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지금 잠깐만. 우리가 보는 이 작품도 어때요?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참회라는 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참회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참회라는 말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후회한다, 뉘우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참회라는 말 속에도 벌써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부끄러움이 어떤다고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왜 윤동주 선생은 그의 시에서 자꾸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냐라는 거야. 됐니? 예. 자, 이래 봅시다. 자, 윤동주 선생의 시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어떤다고요? 두 인물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여기도 나고요. 여기도 나예요. 됐습니까? 예. 선생님, 나와 나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나를 가지고 우리가 외적인, 됐나요? 예,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됐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나는 어떤다고요? 내적인 자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됐니? 예. 그러면서 외적인 자아는 흔히 말하는 일제하에서, 됐습니까? 예, 일제하에서, 됐니? 예.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그렇지. 무기력하게, 그죠? 예,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더라. 그래서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가지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그런 어떤다고요? 무기력한 존재다. 그 다음에 어릴 적 동무들도 뭐 한다고요? 다 어떤다고요? 네, 이별하고, 그죠? 예, 됐나요? 그게 바로 윤동주 선생의 작품 가운데에서, 그죠? 예. 갑자기 무슨 시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예.
시에서는 이제 쉬운 게 쉽게 씌어진 시 됐습니까? 예. 오, 내가 더 낫다, 야. 누나이 낫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래서 쉽게 씌어진 시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도 뭐라 그랬어? 부끄럽다. 그죠? 예. 그래서 그의 외적 자아는 어떤다고요? 일제하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야?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존재들아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의 어떤 내적인 자아는 어떻다는 거야? 흔히 말하는 본질적 자아는 됐나요? 예. 그런 어떤 외적인 자아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됐니? 예. 그럼 내적 자아는 그런 일제하의 현실에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소위 말해서 벗어나고 싶어.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고요? 저항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그의 외적인 자아는 됐나요? 예. 무력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자아는 어떻다라는 거야? 바로 일자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더라. 그래서 그의 시에서 이러한 내적 자아에 대한 일종의 추구가 어떤다고요? 무지하게 많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 윤노 선생을 그죠?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의 본질적인 자아는 조국에 무엇을 원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해방, 조국의 독립을 나타낸다고요. 예, 원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시, 다시 한번 참여록이라는 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윤동훈 선생님 시가 나오면은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봐주면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죠? 예. 작가에 대한 생애를 모르더라도 어차피 어디에서 보기 박스에서 다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 지워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작품 내용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288페이지 됐습니까? 예, 가지문 부탁합니다. 됐나요? 자, 참여록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니까 참여라고 하는 의미부터 먼저 살펴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 됐습니까? 회 됐나요? 후회된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참회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참회라는 말 속에서 벌써 화자에 뭐가 나타나 있어? 정서가 나타나 있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 참회라는 말 속에서는 됐니? 예. 다시 갑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부끄럽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그래, 후회돼.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뉘우치고 싶어요.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반성이라고 하는 것과 탄다고요?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작품의 정서가 벌써 탄다고요?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벌써 그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 1년 1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파란 녹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일단은 파랗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색채임이 나왔네요. 색채임이 나오게 되면 감각지음이 뭐가 된다고? 시각적으로 되겠죠.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구리거울 일단 그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어느 왕조의 유물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이다지도 뭐가 된다고요? 욕될까 다시 밑줄 쫙 됐으니까 예. 이때 욕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치욕스러울까 부끄러울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잠시 이렇게 보자.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여기에 화자가 어떤다고요? 거울 앞에 서 있더라. 됐니? 예. 그러면은 그 거울 안에 또 누가 존재하는 거야? 또 화자의 모습이 존재하겠죠. 됐니? 예.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것은 됐니? 예. 소매 선명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예.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야? 파란 어떤다고요? 녹이 어떤다고요? 끼어 있어. 라고. 됐습니까? 예. 자, 그 파란 녹이 낀 이 거울에, 그죠? 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자, 이 바깥에 있는 나는 이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게 되면 어느 왕조에 됐나요? 예.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물이기에 라고 얘기했어. 됐니? 예. 그럼 유물이란 건 뭐예요? 섬에서 남겨놓은 물건을 가지고 유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왕조는 끝났다라는 거야?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끝났기 때문에 남겨진 무언이라서 유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왕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한다고요? 패망한. 됐나요? 예. 그러한 어떤다고요? 이때 패망도 괜찮겠죠. 그죠? 예. 패망한. 됐습니까? 예. 그런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다면 어느 왕조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현실을 어떤다고요? 이야기한 거다. 그럼 이때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어? 일제 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이다지도 욕될까? 됐나요? 예. 자, 그래서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거울 안에 비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욕되다.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부끄럽기, 뭐 한다고요? 그지럽다. 됐나요? 예.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됐나요? 예.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나의 참회의,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글을 뭘로 써? 한 줄로, 그죠? 예. 써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어떻게 쓸 건데? 자, 작은 텀에 묶어두고요. 됐습니까? 예. 만 24년 1개월을, 다시 한번 24년 몇 개월을요? 1개월을. 됐습니까? 예. 뭐라 그랬느냐?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그래 살아왔던가. 그죠? 그럼 보세요.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라는 것은 기쁨을 바라며 살아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하면은 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바라면서, 그죠? 예.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슬프게 살았다라는 거야? 아니야.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쁨을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 다시 24년 1개월이라는 것은 바로 저 태어나면서부터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나이가 이제 24살이 됐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어? 어떠한 기쁨을 바라면서 그렇게 노력해오면 살지 않고 뭐 한다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무기력하게만. 됐나요? 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첫 번째 참회의 글이더라. 됐니? 예. 그러면은 요 부분은 그죠? 예. 자, 현재에 대한 반성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한 만다고요? 예. 참회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됐어요? 예. 됐니?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한 거죠. 됐습니까? 예. 현재에 됐나요? 예. 시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현재, 언제까지? 지금까지. 예? 과거에 대해서 뭐 한다?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 그 어느 즐거운 날 달동을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요. 내일이나 모레나 되는 그 어느, 됐나요? 예. 어느, 뭐한다고요? 즐거운 날에. 그러면 이때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다시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미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서 그 즐거운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날이 되겠죠. 그죠? 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를 고수한다. 또 한 줄의 참여로 다시 밑줄짝 됐나요? 예. 또 한 줄의 무엇을? 그래. 참회의 글을 또 남겨야 되겠다. 됐니? 예. 그럼 어떤 내용인데 봤더니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의 그 젊은 나이에. 그죠? 그럼 보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젊은 나이라는 것은 언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의, 그죠? 예. 그 젊은 나이에 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있었던 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니? 예.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다시 한다면, 왜 그런 부끄러운,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고백을 했던가. 그럼 다시 한다면,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말았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뭔가 노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다면, 수동적 존재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하고 말았어? 그냥 참여만 하고 말았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됐니? 나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건진한 과거에 대해서 그냥 반성만 하고 말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라는 것은 결국은 보다 됐나요? 예. 뭐 하지 못했어? 능동적인 됐나요? 예. 그런 모습을 뭐 한다고요? 그래 보이지 그죠? 예.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은 됐나요? 자, 보세요. 그 앞에서의 한 줄은 지난 과거에 대한 참여라면, 그죠? 예. 미래적 시점에서 뭔가 현재에 대한 부끄러움 참여다라고 보죠. 됐니? 예. 그래서 얘는, 됐니? 예. 바로 현재에 대한, 됐나요? 예. 현재에 대한, 뭐한다고요? 참여가 되겠더라. 그렇죠. 이해됐니? 됐습니까? 예.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런 어떤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그죠? 예. 계속해서 된다고요? 그걸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자는 뭐 한다? 태도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는데? 자, 이제 갑니다. 밤이면 밤마다 밤 다시 세면 깡 쳐놓고요.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뭐 한다고요? 닦아보자.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다시 밑줄 쫙 됐으니까. 예.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미안합니다. 그거 아니네요. 그죠? 예. 자, 손바닥,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그죠? 예. 닦아보자. 됐니? 예. 자, 뭐뭐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의지드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의지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니? 예. 됐어요? 뭘 닦자라고 이야기했어? 나의 거울을. 근데 왜 거울을 닦는데? 그 거울이 앞에 어떤 모습이었어? 어떤 모습이었어? 파란 녹이 끼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녹을 닦는 힘이 있으니까, 예. 됐자? 오케이. 그러면 손과 발바닥 닦는다라는 것은 나의 뭐 한다고요? 이제 적극성이죠. 이해되겠니? 오! 이제까지 모습하고는 어때?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수동적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다른 행동을 할까? 그것은 어느 즐거운 날에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닦더라. 그죠? 거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닦아라. 이해됐니?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밑줄짝. 지시대상 잡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지? 거울을 닦으면. 됐니? 예. 자, 재밌죠? 어느 운석 밑으로, 그죠? 예. 운석 밑, 다시 밑줄짝. 홀로 걸어가는 다시 밑줄짝. 됐습니까? 슬픈 사람의 뒷모양, 다시 네모 깡, 엿쳐놓고요. 그죠? 예. 그것이 거울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거울을 닦았더니만은, 자, 어떤 모습과 달라? 저 앞에서 거울 닦기 전에는 어느 왕조의 유물로서의 나의 모습이 나타났지. 그런데 이제 거울을 닦아보니까, 뭐 한다고요? 다른 모습이더라. 됐니? 예. 어떤 모습인데? 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예. 쥐 됐나요? 예. 뭐라고요? 운석. 됐니? 예. 자, 그 밑을 어떤다고요? 걸어가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슬픈 사람의 뒷모양. 그럼 물어보자. 이때 슬픈 사람의 뒷모양에 슬픈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나죠. 됐나요? 예. 이거 결국은 내 모습이잖아. 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거울 보고 있잖아. 거울 닦고 있잖아요. 그럼 거울에 비춘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인 거야?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이더라. 근데 나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은 슬픈, 됐습니까? 예, 사람. 됐나요? 그것도 뒷모양이야. 뒷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 쪽에서 등 쪽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죠? 예. 여기 있는 거울 속에 있는 화자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어디로?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됐니? 그럼 이게 뭘까라는 거야. 예전에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에 삼국지를 우리 흔하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예. 자, 밤하늘의 별을 봤더니만 갑자기 어떤 날 운석이 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느 누가 죽었구나.
됐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죽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 죽음을 어떤다고요? 의미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예. 자, 어떻게 간다고 했지? 홀로 간다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됐니?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으로 걸어간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걸 생각해? 그렇지. 자기 자신의 어떤다고요? 죽음을 어떤다고요? 그래,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것도 홀로라는 말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야? 나 혼자 외롭지만 됐습니까? 예, 뭐 하겠다는 거야? 내 스스로를 희생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됐어? 그러면은 내 스스로의 희생은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뭐 한다고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화자 자신이 됐나요? 예, 희생을 통한 일종의 비극적이지만 됐습니까? 예, 비극적 모습이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뭐 하겠다는 거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이전에 뭐하고는 달라? 그냥 욕된 모습으로서의 유물로서의 됐니? 예, 모습과는 다른 됐니? 예. 그렇죠. 비극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됐니? 예.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됐니? 예. 뭔가를 어떤다고요? 얻고자 하는 됐니? 예. 그런 존재. 됐어? 예. 됐나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누구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 화자 자신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러면은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이러한 부끄러운 고백을 또 했다라고 말을 안 하겠지. 이게 윤동 선생이에요. 됐나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아닌 상반된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 그죠? 하지만 그 길은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거지. 하지만 내 홀로지만 뭐 하겠다라는 거야?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됐니? 예. 됐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종우 선생을 가지고, 그죠? 예. 흔히 말하면 저항시인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예. 멋있는 시죠. 그죠? 됐나? 예. 좋습니다. 그죠? 예. 이 작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